안녕하세요, 멸치탈출연구소의 이정원입니다. 제가 쇼츠로 너무 짧은 정보만 전달하다 보니까 뭐가 뭔지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은 좀 불균형이나 체형이 좀 안 좋은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본질적으로 딱 기본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유튜브에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내 상황이 지금 어떤지도 잘 모르니까 뭐가 맞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이 정보를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시면은 이거 바탕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보를 활용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체형 자체를 고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재활 전문가를 찾아가시고요,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안전하게 운동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중심이 서야 돼요. 운동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움직여야 될 포인트와 움직이지 않아야 될 포인트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딱 짧게 말해서 상체 운동을 할 때는요, 여기 견갑골을 잘 움직여야 되고요, 하체 운동을 할 때는 이 고관절을 잘 움직여야 돼요. 여기 고관절, 이 팬티 라인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잘 움직이려면 중심이 필요해요. 어깨라든지 이 다리는 다양하게 유연하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유연하게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든지 지지 기반이 필요해요. 그 지지 기반이 어떻게 보면 이 코어라는 거예요. 코어. 체형 불균형은 대부분 이 지지 기반이 무너지는 데서 발생을 해요. 체형을 잘 잡기 위해서는요, 호흡을 잘 하셔야 돼요. 견갑골이나 이 둔근, 여기 고관절을 움직일 때 지지 기반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뭔가 이탈해 버리거나 쪼그라들어요. 이게 쭉 늘어나서 움직이려면요, 이걸 잡고 있는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 잡고 있는 게 이 지지 기반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끊겨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견갑골이나 이 고관절을 움직일 때 이 지지 기반, 중심이 없으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근육이 단축이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예시만 들어드릴게요. 스쿼트를 할 때랑 푸시업을 할 때 예를 들어볼게요. 스쿼트를 할 때 앉을 때 엉덩이가 어떻게 되죠? 고관절이 늘어나잖아요. 만약에 이 코어가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게 늘어나다가 통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엉덩이가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틀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돼버리고요. 푸시업을 할 때 전거근이 견갑골을 이제 제자리에 있게끔 한단 말이죠. 이 움직이는 동안. 근데 이 전거근이 만약에 코어에 이 힘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면 내려가다가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익상견갑,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익상견갑을 해결할 방법,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냐? 여기가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어가 중요한 거예요. 뭔가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걸 잡아주는 힘이 생기는 거, 그게 복행근이고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라는 거죠. 운동할 때 좋은 체형을 위해서는 호흡이 중요하다는 걸 혹시 인지를 하셨나요? 자, 그러면 호흡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호흡을 잘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호흡이라는 게 우리가 혹시 배운 적이 있나요? 아마 배운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되니까요. 우리가 호흡을 할 때 가끔 호흡이 이상해지는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죠? 의식했을 때도 맞고요, 그리고 긴장했을 때, 뭔가 걱정할 때, 어디 막 사람들 앞에서 막 발표를 해요. 떨리거나 막 긴장을 하면은 이게 호흡이 막 심장이 뛰거나 막 이렇게 빨라지잖아요. 호흡은 감정에 영향을 받아요. 경험 비주얼로 말씀드리면 체형 불균형을 안고 있는 분 중에 성격이 급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격이 급하다는 건 뭐냐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 뜻하죠. 호흡이 이렇게 짧은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호흡이 움직이는 분들. 호흡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횡격막을 써서 깊이 호흡하는 호흡과, 그게 정상적인 호흡이에요. 호흡을 이렇게 짧게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긴장성 호흡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급하거나 걱정이 많거나 조급한 분들, 그런 분들이 비대칭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긴장성 호흡을 하면 호흡이 안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안 내려오니까 이런 전거근, 견갑골이라든지 여기 고관절, 여기 둔근이 이 지지 기반이 없는 채로 움직이다 보니까 아웃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기들의 호흡을 한번 보세요. 그냥 호흡을 저절로 배로 합니다. 저절로 복식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호흡이 이렇게 짧아지면 어떻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수축과 이완을 안 하면 근육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는 거는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강해지는 거잖아요. 수축과 이완을 안 하고 안 쓰는 근육은 어떻게 되죠? 약해지죠. 그래서 여기가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면 근육이 또 잘 뭉치죠. 그래서 제가 쇼츠에 복행근을 풀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흡만 잘해도 불균형의 대부분을 막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죠. 왜냐면 중심이 있으니까.
복행근이 일단 뭉쳐져 있는 건 문제니까 그걸 풀고요. 정상적인 호흡 패턴을 찾아야 된다는 거. 대부분 회원들이 이렇게 말해요. 호흡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감정이 호흡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호흡을 강박적으로 막 잘하려고 해도 이상하게 호흡이 잘 안 돼요. 호흡 같은 거를 방법을 가르치잖아요. 어떨 때 호흡이 잘 되시냐. 그분이 그냥 웃으면서 편안하게 할 때 잘 되시더라고요. 호흡 해보세요. 호흡 해보세요. 막 이렇게 했을 때는 호흡이 안 되다가 편안하게 해드려요. 그럼 호흡이 그냥 알아서 잘 돼요. 그래서 호흡을 잘 하시려면 이 긴장성 호흡을 안 해야 되고, 그걸 잘 해내기 위해서는 마음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식 호흡을 좀 쉽게 하는 방법 말씀드리자면, 호흡을 길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복식 호흡 하라고 하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게 아니라 길게 한 10초 정도. 그리고 뱉을 때도 이 호흡 못 하시는 분도 어떻게 하냐면 다 뱉어버리고 막 이렇게 해버려요. 그게 아니라 길게 하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호흡도 잘하려면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조급하신 분들은 호흡이 안 돼요. 호흡이 안 되면 당연히 여기가 약해지고, 그래서 체형이 틀어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호흡 패턴이라는 게 이미 습관이 돼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나도 모르게 호흡이 꼬여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심리적으로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회원분이 저한테 이제 질문하셨는데, 운동성 두통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의학적인 건 제가 어떻게 알려드리진 못해요. 그건 제 관할이 아니니까. 운동성 두통을 나아지게 하는 방법은 있어요. 내가 운동 강도를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뭔가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 참아야 될 것 같으니까 막 운동을 할 때 막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힘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그럼 여기에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편안하지 않겠죠? 호흡도 짧아지겠죠? 그러면 여기에 긴장이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당연히 머리 두통이 생기지 않을까요? 운동성 두통을 없애는 방법이 뭘까요?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운동해야 돼요. 김종국을 생각해보세요. 운동할 때 즐기잖아요. 아니 물론 솔직히 헬창이 아니면 그게 힘들죠. 그렇지만 그거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부작용을 예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운동을 할 때 좀 편안한 마음가짐을 할 것.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포인트가 굉장히 운동을 할 때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초보자분들한테는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심리를 편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를 질문하실 수 있는데, 제가 블로그에 글을 좀 많이 모아놨어요.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PT 레슨할 때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부분의 분들은 굉장히 눈에 보이는 것만 찾으려고 하세요. 그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지배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 글들을 좀 참고해 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뭔가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